아침에 물을 이렇게 드시면 신장이 쪼그라듭니다. 이 행동이 어르신들에겐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내내 찬물을 즐겨 마시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웃 나라들만 봐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인데 유독 우리만 차가운 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차가운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서서히 멈추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콩팥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가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지목한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걸러내느라 온 힘을 다한 콩팥은 아주 따뜻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에 얼음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차에 콩팥 혈관이 꽉 수축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순식간에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콩팥은 제 기능을 잃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백세건강 식생활연구소 소장의학박사 오혜숙입니다. 평생을 식생활과 우리 몸의 관계를 연구해 오며 저는 참 많은 분이 이 사소한 습관 때문에 투석이라는 힘든 길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동년배로서 그분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 소중한 장기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황금 보약꿀 한 스푼의 기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꿀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콩팥의 온도를 높이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만드는 비장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꿀이 어떻게 굳어버린 콩팥 필터를 부드럽게 되살리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꿀 섭취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셋째, 콩팥 수명을 10년 늘려주는 하루 3번의 황금 시간대를 소개합니다. 넷째,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나은 최고의 짝꿍 음식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지 않고 아침마다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콩팥을 살리는 황금빛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엌 찬장에 있는 황금 보약꿀이 어떻게 망가져가는 콩팥을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비결은 비단 꿀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 혈류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생강이 그 핵심 주인공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소장님 그 흔한 꿀이랑 생강이 무슨 보약이 됩니까? 하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식생활을 연구해온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이 소박한 재료들이 때로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지탱하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먼저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변기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마치 주방 세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층을 이룬다면 이건 콩팥의 필터가 낡아서 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퉁퉁 붓거나 저녁만 되면 발등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어 잘 돌아오지 않는 것도 콩팥이 제의를 못해서
몸속에 나쁜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서 단잠을 설치시는 것도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지쳐서 수분 조절 능력을 잃었다는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들어 기력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체와 같은데, 이 체가 한번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다시 촘촘하게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꿀과 생강을 통해 이 콩팥의 필터를 다시 탄탄하게 보수하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변과 몸의 붓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꿀 섭취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꿀이 어떤 원리로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저에게 따지듯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꿀도 결국 단 것이고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나이엔 단 것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 잘못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이지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30년 전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환자분들께 단 것은 무조건 독이라고 호통을 치던 아주 깐깐한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며 얻은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콩팥에는 그야말로 무서운 독물과 같습니다. 설탕은 우리 혈관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긁어내고 콩팥의 미세한 필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유를 하자면 설탕은 순식간에 화르르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종이 불꽃과 같습니다. 잠깐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콩팥이라는 엔진에 시커먼 그을음과 재만 남겨서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반면에 벌들이 수천 송이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천연꿀은 전혀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이 황금빛 액체 속에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무려 180여 가지나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력은 약해도 밤새 은은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구들장의 장작불과 같습니다.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아주 부드럽고 깊숙하게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인 것이지요. 실제로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콩팥 미세 혈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이유는 콩팥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나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이 깜짝 놀라 미친 듯이 날뛰게 되지만 천연꿀을 먹으면 콩팥이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학술지에서도 꿀이 가진 염증 완화 효과와 조직 재생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당분으로 분류할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느끼는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로도 설탕을 끊고 올바른 방법으로 꿀을 챙겨 드신 분들은 혈색부터 달라지십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몸의 붓기가 빠지고 안개가 걷히듯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꿀단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살려줄 귀한 약장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꿀 속에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콩팥의 숨통을 트이워준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기적 같은 원리 세 가지를 의학 박사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드셔야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꿀이 어떻게 우리 몸속의 정수기인 콩팥을 새 것처럼 고쳐 쓴다는 것인지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의심 없이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고, 그래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콩팥 필터에 낀 녹을 말끔히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입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아주 고운체와 같아서 혈액 속의 찌꺼기는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한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필터에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아예 찢어져 버리는데, 이때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꿀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콩팥 세포의 손상이 줄어들고 필터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상급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찌꺼기를 꽤 많이 남깁니다. 안 그래도 지친 콩팥이 이 찌꺼기까지 치우느라 더 피곤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 번 분해가 끝난 상태라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별도의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콩팥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깨끗한 연료인 셈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낡은 경유차 연료와 매연이 전혀 없는 깨끗한 전기차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이 이렇게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져서 몸에 붓기가 빠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바로 굳어버린 콩팥 혈관을 녹여주는 온열 효과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떨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꽉 수축하면서 피가 잘 돌지 않게 됩니다. 수도관이 얼어붙으면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기초체온이 낮아서 콩팥이 늘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꿀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은은하게 높여줍니다. 특히 제가 조금 뒤에 알려드릴 비밀 재료와 함께 드시면 콩팥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꽉 막혔던 혈관이 열리고 따뜻한 피가 콩팥으로 힘차게 흘러 들어가면 굳어있던 필터가 다시 부드럽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든든한 치료제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에 참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산에 핀 귀한 산삼도 아무 때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평범한 물 한 잔도 때를 잘 맞춰 마시면 보약이 되는 법이지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찾아낸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지친 콩팥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극심한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밤새 콩팥은 우리 피를 거르느라 온 힘을 다해 지쳐 있고 수분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적끈적해진 상태이지요.
이때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는 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콩팥에 큰 무리를 줍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청소수이자 멈춰있던 우리 몸의 장기를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가 아주 빨라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바짝 마른 화초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콩팥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3시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씩 꼭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까지 억지로 짜내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콩팥에 큰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설탕과 프림은 혈관을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오후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고 무엇보다 지친 콩팥에 소중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적인 피로가 사라지고 얼굴에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식생활에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장님,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시는 야간요는 우리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충이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대접으로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에 타거나 아니면 꿀 한 티스푼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몸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를 깨웁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와 콩팥도 푹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밤마다 4-5번씩 깨던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콩팥을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큰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실수를 범하신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혈당이 치솟거나 신장 수치가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꿀 섭취 시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뜨끈하게 먹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가스불에 물을 팔팔 끓여서 바로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항산화 물질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끈적한 당독소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뻑뻑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잠시 식혀서 손을 댔을 때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의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천연 꿀이라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과여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시뻘겋게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 엔진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바로 가짜 꿀을 드시거나 플라스틱 병에 든 꿀을 장기간 보관하며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아주 싼 가격에 파는 사양 벌꿀은 벌들에게 설탕물을 먹여 키운 꿀입니다. 이름은 꿀이지만 성분은 설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반드시 탄소 동위원 소비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꿀은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산성식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오래 담아두면 플라스틱의 미세한 성분들이 꿀에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콩팥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 물질에 아주 취약한 장기입니다. 내 소중한 콩팥을 위해 드시는 것이라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꿀을 선택하시고 보관은 꼭 유리병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꿀을 올바르게 고르고 먹는 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5배, 10배로 키워서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꿀 조합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또 언제 먹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평생 식생활과 우리 몸의 관계를 연구하며 발견한 최고의 비법을 하나 더 보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꿀과 찰떡궁합을 이루어 콩팥을 청소하는 능력을 5배, 아니 10배까지 끌어올려주는 비밀의 짝꿍입니다. 영상 클릭하기 전에 제목을 보시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참 궁금하셨죠? 그 정체는 바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입니다. 아이고 소장님, 그 흔하고 매운 생강이 콩팥에 좋다니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차가운 기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기초, 천이 낮고
혈액 순환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차갑게 굳어버리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결국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도 꽉 막히게 됩니다. 마치 기름때가 잔뜩 낀 프라이팬을 찬물로 닦으려면 아무리 문질러도 잘 안 닦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로 기름기를 녹여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콩팥도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야 비로소 청소가 시작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높여주는 천연 난로와 같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좁아졌던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꿀이 콩팥 필터의 녹을 닦아내는 세정제라면 생강은 그 세정제가 구석구석 잘 새우며들도록 길을 터주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콩팥은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듯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꽉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듯 몸속에 정체되어 있던 나쁜 수분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평소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해서 늘 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콩팥 수치도 나빠져서 걱정이 참 많으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이 꿀 생강차를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고 나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름 만에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아침마다 무거웠던 눈꺼풀과 발목의 붓기가 싹 사라진 것이죠. 병원 검사에서도 콩팥의 역과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보약 한 첩 지어 먹는 것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꿀 생강차 한 잔이 더 큰 기적을 만든 셈입니다. 그럼 이 좋은 꿀 생강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거나 채를 썰어서 뜨거운 물에 은은하게 우려내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앞서 강조했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강물이 펄펄 끓는 상태에서 바로 꿀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이 한 김 식어서 손을 댔을 때 따스한 정도인 약 40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꿀 한 스푼을 넣으십시오. 생강의 따뜻한 기운과 꿀의 영양소가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콩팥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냥 맹물이나 꿀물 말고 생강 한 조각을 더한 이 꿀 생강차를 꼭 드셔보십시오. 맛도 알싸하니 좋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콩팥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조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 귀를 쫑긋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꿀과 생강이 우리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에 숨통을 조이는 위험한 독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지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몸 안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피 속에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콩팥을 고쳐보려다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중이신 분들은 꿀을 임의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이 설탕보다 훨씬 착한 당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근본은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는 분들이 꿀을 드시는 것은 비유하자면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혈당이 안정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 아주 적은 양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시는 어린 손주들을 위한 간곡한 경고입니다. 혹시 귀한 손주가 기침을 하거나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따뜻한 꿀물을 타 먹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이가 태어난 지 12달,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아주 무서운 균의 씨앗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아기 입안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실제 삶이 바뀐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바로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의 증거입니다. 제가 5년 전 만났던 전라남도 한평에 사시는 71살 최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곧 일어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희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색은 누렇게 떠 있었고 종아리는 저녁만 되면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희님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지만 딱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통에 깊은 잠을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지요.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너무 나빠져서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평생 몸 아껴가며 살았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처방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생강차 섭취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생강을 우려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게 하고 오후에는 습관처럼 드시던 믹스커피를 딱 끊고 따뜻한 꿀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 당부드렸지요. 처음에는 영희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이랑 생강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지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은 정말 조용하고 따뜻하게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변이에 가득했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영희님의 얼굴에는 화사한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했던 종아리가 몰라보게 매끈해졌고
검사 결과 치솟던 신장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최영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70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 없이 건강하게 텃밭을 일구십니다.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를 따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하십니다. 꿀 한 스푼과 따뜻한 생강 한 조각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영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참회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연구실과 병원에서 수많은 이별과 후회를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 띄우고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하고 따뜻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수천만 원 드는 일도 아니고 무서운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건강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 오해숙 또한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투석 중이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